라스트 찬스입니다. 변동성 극심한 국내 증시 2월 초까지는 관망 전략 유효하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1월의 마지막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되네요.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정민 소장과 함께 시장 분석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유,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거의 뭐 오후장 들어서면서 시장이 그냥 난리통으로 그냥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진정이 돼야 할 텐데 다음 주가 더 걱정이고요. 시장 평가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어떻게 보면 개인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 오히려 기관은 한 달, 1월 달 동안 굉장히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자 같은 장 흐름을 봤을 때는 기관이 방어를 해준 느낌이 살짝 들어가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외인의 그 대량 매도를 통해서 지수 하락을 좀 크게 이끌었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좀 보시자면은 아무래도 지금 환율도 같이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환율이 조만간 제가 봤을 때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1,200원을 돌파하지 않을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될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좀 주식장은 흐름이 굉장히 좀 미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보는 게 좋겠고요. 금일자는 어떻게 보면은 기관과 외인의 매수세가 역방향의 흐름을 좀 가져갔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오전장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외인의 매도세를 크게 가져갔던 부분들을 통해서 쭉 그 외인의 매도세를 크게 가져가다가 기관이 그 다음에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이 되면서 점차 이제 확대를 해내가면서 차근히 이제 매도세를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을 재차 또 반등을 하면서 이제 외국인이 살짝 끌어올렸다가 다시 이제 기관이 멈춰주고 끌어올리는 이러한 역행의 관계를 계속 유지를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 폐렴과 관련된 그러니까 코로나 이슈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부각을 좀 세게 받았던 부분들이 있었고 또한 최근에는 일반 정상적인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이 아닌 실적과 관련된 뭐 기대감을 가진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아닌 테마를 통해서 한쪽에 이제 수급이 굉장히 몰리는 현상을 통해 어떻게 보면 그쪽에 수급이 많이 몰린 현상이 어떻게 보면 외인들이 좀 떠나간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좀 더 주가는 빠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저번 화요일이었죠. 화요일 날 2,200선은 깨져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그렇게 빨리 깨질 줄 몰랐고요. 심각하게 네. 좀 빨리 깨졌습니다. 빨리 깨질 줄 몰랐는데 금일장도 어떻게 보면 월 마감하는 자리에서도 뭐 밑에서 받아준 부분들은 없이 좀 더 음봉을 좀 깊게 집어넣은 그렇죠.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네.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더 빠질 가능성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셔서 바로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2월 1주차 그때 흐름을 좀 보시고 지수의 흐름이 좀 어느 정도 안착이 되는지 흐름을 보시면서 또한 우한 폐렴과 관련된 이슈를 좀 더 이게 수그라드는지 좀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는지 그 부분들을 예측을 하면서 지켜보시는 장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주간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뭐 드리겠습니다. 시장 밀리는데 뭐 종목들 버틸 재간 없고요. 보면 오늘도 뭐 우한 저희 코로나 바이러스 뭐 관련주라고 해서 몇몇 종목들이 또 초강세를 나타내기에 아유 그냥 이런 종목이라도 그냥 사버렸을 걸 이런 생각들도 또 일부에서는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때요? 당분간 이 이슈가 좀 지속이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뭐 관련 종목들 이미 단기간에 많이 올라버렸지만 그래도 일부 조금은 한번 들어가 보는 거 뭐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폐렴과 관련된 이슈 종목은 지금부터 좀 시작이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생각보다 길어질 거로 좀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3월 전까지는 어떠한 이러한 흐름들을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최근에는 일전에 뭐 예를 들어서 체시스나 뭐 진매트릭스, 파루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던 그러니까 네네. 제약과 관련된 뭐 폐렴 백신과 관련된 부분들이 크게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있다면은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지금 최근에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와주는 연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마스크 관련된 부분들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연이어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도 뭐 모나리자나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봤을 때 그런 종목들을 봤을 때는 구간이 좀 어떻게 보면은 투자를 하기에는 다소 좀 찜찜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소량으로 진입을 하면은 뭐 괜찮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이러한 사안들은 소량으로 진입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한번 지켜보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지켜보시면서 아 이렇게도 흘러가는구나 공부를 좀 참고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네. 낫겠고요. 또한 관련된 뭐 백신 이슈가 터지고 있는 종목들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진짜 이 백신과 관련된 부분들이 실체가 있는지를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아니면은 웬만하면 좀 피하면서 가는 부분들이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건강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기를 하는 그런 욕망이 솟구칠 때가 종종 있게 되는데 그게 요즘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종목들은 물론 더 간다고 치더라도 그냥 우리는 바라보죠. 그냥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냥 예, 그렇게 공부 보시면 차원에서요. 그러면 뭐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그러면 우리는 투자라는 걸 해야 되니까 네. 좀 길게 본다 셈 치고 혹은 2월에 예정되어 있는 뭐 큰 이벤트들이라던가 이런 뭐 바이러스 관련한 테마 말고요. 다른 쪽으로 집중해 본다면 어떤 쪽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2월 초기에 단기성 테마는 제가 봤을 때는 방탄소년단 관련 이슈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그래요? 가이드라인을 네. 정해야겠죠. 네, 네, 가이드라인을 네. 정해야 되는데 네. 제가 봤을 때 뭐 그 컴백과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네. 오늘자도 한번 윗꼬리를 남겨주긴 했지만은 그 부분들은 확실히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실망 매물로 좀 내려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은 컴백과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좀 유효하게 남아 있고 설령 컴백을 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오리콘 차트든 뭐 여러 가지 뭐 빌보드 차트든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경우에 또 재차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이 점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부분들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투기성의 그 단발성, 뭐 투기성의 매매는 좀 지향하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속된 말일 수도 있겠지만 투자가 투기가 되고 투기가 사기가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가 네. 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항상 때문에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런데. 단기적인 굉장히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네. 적절한 구간을 통해서 커트를 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요. 그 부분을 맞아요. 통해서 냉철한 판단이 굉장히 네.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또한 뭐 추가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아무래도 네.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부각이 세게 되고 있잖아요. 정치인 테마죠. 예, 그렇죠. 바람이 그렇지만은 불 때 됐어요. 역행으로 이낙연 그 전 총리 관련된 종목들이 또 다시 재차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하지만 순환 섹터를 통해서 관련된 뭐 정치 관련된 종목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3월 달에 굉장히 좀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전에 2월 중순 때도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정치 테마주에도 한 번 정도 좀 짧게 생각을 하면서 어느 정도 네. 가이드라인을 잡아가면서 가는 게 괜찮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다 이제 그치 총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총선 4월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3월이나 2월 이때쯤이 이제 타이밍이 될 거라라는 거는 이제 대충은 이제 생각은 하게 되는데 매번 내가 투자를 하게 되면 이게 막 하한가가 되고 다른 종목이 상한가가 되고 이렇다 보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정치인 테마주들도 접근하기 좀 뭐 개인 투자자분들 좀 자신 있는 분 아니면 좀 지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테마 종목은 그 실시간 대응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10% 구간이다, 20% 네, 구간이다. 네. 그 구간을 정하고 철저하게, 철저하게 냉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은 차갑게, 머리도 차갑게 이렇게 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맞거든요. 뭐든지 네. 열정을 갖고 하게 되면은 욕심이 부르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손해를 볼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은 장기 투자가 될 수 있는 불편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럼요, 이런 그럼요.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는 게 좋다. 다음번 대선을 기다려야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철저한 계산 하에 약간의 비중만 실어야 된다는 거는 꼭 이제 염두를 하셔야 되겠고요. 대형주들은 어때요? 그냥 이제 만약에 시장이 좀 밀리게 된다면 분명히 뭐 지수의 연동이 큰 그런 종목들 많이 밀리겠죠. 고점 대비해서요. 이런 종목들 담을까요? 뭐 담는다면 어느 쪽이 조금 더 뭐 유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폐렴과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중국과 관련된 그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네. 한 번에 확 뒤집어 엎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부분에서 지지 구간을 받쳐주는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좀 진입을 해봐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대형주라고 해서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러한 상황들을 했을 때 뭐 한 번에 30%, 40%뭐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뭐 100%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 감수는 어느 정도 하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5%든 3%든 계속 짧게 분할 매수를 하면서 대응을 하시면서 모아가는 전략을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시즌이 끝났을 때 4, 5월 달에는 그래도 좋은 효과를 가져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수에 대한 부분은 사실 질문 드리기 싫어요. 왜냐하면 2200 깨진다, 깨져야 한다 이거 얘기 나오자마자 뭐 깨져버리니까. 하지만 뭐 하단은 그 다음 하단은 어디까지로 보시는 거예요? 다음 하단 일단 코스피는 제가 봤을 때는 한 2100은 일단 이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봤을 네. 때 만약에 더 이탈을 한다면은 2060선 내지 50선까지는 좀 바라보고 거기에서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너무 테마성인 흐름이 너무 짙어지기 때문에 600선도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네, 팀장님의 전망이 이번에는 틀리길 바라면서 하지만 염두는 해두면서 이번 장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편안히 쉬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마감 전략 A+였습니다. 고맙습니다.